9일째 곳곳에서 발생했던 산불이 이제 경남 산청 한 곳만 남았나 싶었다가 오늘 오전 경북 안동에서 재발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조금 전에 경북 안동 산불의 주불이 진화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산불 진화 상황과 향후 대책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문현철 호남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일단 경북 안동 야산의 산불이 다시 살아났다가 오전에 주불이 진화됐다고 하는데 주불이 진화됐다는 그 기준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주불이 진화됐다는 용어가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늘 그 항공 진화가 완료됐다, 이제 지상 진화로 전환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는 의미는 큰 불길을 잡았다, 그리고 큰 불길들이 확산할 수 있는 그 화선을 잡았다 이런 뜻인데요. 문제는 낙엽층 속에 깊이 숨어 있는 불씨들은 여전하다. 그러므로 지상 진화가 시작된다. 이런 것인데요.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산불이 완진을 향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건조하고 강풍이 불게 되면 이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큰 제2의 또 산불로 번져버렸던 경우가 왕왕 있었다. 네.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걸 뭐 지진에 비유한다면 네. 본진이 발생되고 나면 여진이 막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얀마에 지진이 있다는데 본진이 큰 본진을 잡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불 잡았다, 항공 진화 완료됐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상 진화는 여진이 있지만 이것을 이렇게 막아낸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지금 이 일대에 인근 차량 진입이 어려웠다가 지금 통행이 풀린 걸로 전해지는데 말씀을 들으면 아직까지는 완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통 통제가 풀렸다, 주불이 뭐 진화됐다라고 해서 특히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긴장을 풀어버리면 안 되고, 네. 또 진화 현장에 있는 분들도 매우 어렵지만 필요하지만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참 지상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 여기에 많은 또 인력이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경남 산청을 제외하고는 주불 진화가 이제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어제 내린 비와 그리고 기온이 좀 떨어진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비가 내리게 되면 뭐 비로 이 산불을 다 끌 수 있냐 없냐, 뭐 이 비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고요. 예. 일단 비가 1mm라도 내린다면 이 비는 불에 탈 수 있는 낙엽과 수목들의 습도를 현격히 향상시키기 때문에 산불을 진화하는 데 매우 우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타이밍을 잘 놓치지 말고 이때 항공 진화와 지상 진화를 더 강화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산불 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남 산청과 하동 지역은 주불이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네, 이곳에서 확산한 불이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까지 들어갔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상황이 한 두 가지 면에서 매우 우려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산불은 항상 그 건조도와 바람, 강풍,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산청의 위치가 지리산 동쪽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하동이 지리산 이제 남쪽인데요. 지리산 본 계곡 쪽으로 지금 바람이, 이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때는 지리산 본류 쪽으로 이렇게 산불이 안 들어가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북풍 계열로 바뀌었어요. 네. 이 북풍 계열은 차갑고 건조한 바람인데 이 북풍 계열이 꼭 북쪽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북서풍이기도 하고 북풍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네. 이 바람이 또 계곡을 맞으면 또 막 돌풍이 막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 바람들이 지리산 계곡 본류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급격히 지리산의 본 천왕봉 계곡을 향해서 급격히 확산될 수가 있다. 예. 이제 이러한 점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고, 또 지리산의 그 지형 지리 특징이
지상 진화 대원이 거의 접근하기 어려운 매우 경사도가 심한 험준한 지역입니다. 지리산 등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는 곳이 등산로조차도 겨우겨우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우 걱정스럽고 화면을 봤을 때 지리산 곳곳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들은 거의 사람이 좀 들어가기 어려운 곳인데 네. 그곳들은 거의 비화에 의해서 산불이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형적인 특성상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 진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건데 방화선을 구축하고 지연제를 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네. 좀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지연제라고 하는 것은 낙엽과 잡목들이 불에 타는 것을 저지시키는 성분을 함유한 액체인데요. 네. 그냥 물을 뿌리는 것보다 예. 이 지연제 뭐 리터던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지연제를 희석시켜서 뿌리면 훨씬 그 불의 확산 속도나 불에 붙는 속도를 저지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지상 진화용 어떤 장비 물자 중에 지상 진화용 물자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걸 주로 헬리콥터에서 살포를 하는 방식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이 살포는 불이 이렇게 지금 저 불이 바람의 방향으로 봐서 좀 이쪽으로 올 수 있겠다 그러면 미리 뿌려놓은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아주 급한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불 위에다 뿌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좀 지연제를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지연제들이 휴대용 물통에도 담아서 또는 가정용, 직장용 또는 뭐 산업시설 발전소 같은 데서도 숲과 이렇게 인접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지연제를 이렇게 비축하고 있다가 미리 좀 물을 뿌려두는 것도 매우 예.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연제라는 게 한 번 뿌린다고 뭐 열을 그렇게 뭐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이 됩니까? 뭐 보통 뭐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간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또 너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하면 네.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 뭐 일주일 이내의 효과를 보도록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많이 뭐 환경을 우려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선순위가 뭐냐. 예, 지금 빨리 이게 불을 잡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환경 보호가 우선이냐라고 했을 때는 불을 빨리 산불을 저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네. 이렇게 저는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는 또 이제 비가 오면 계속 일주일 지나고 2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또 올해 장마철이 지나고 하면 그 성분들이 다 이렇게 해소가 된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영향 구역이 4만 5천 헥타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역대 최대의 피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4만 5천 헥타인데요. 이건 잠정 집계이고요. 예. 네.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재난 현장, 산불을 비롯한 거대한 재난이 발생하고 나면 또 매우 피말리는 어려운 실무자들의 공무원들의 실무가 피해를 집계하는 일인데요. 이 집계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아마 이 피해를 정확히 집계하는 데는 최소한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다. 아마 지금 4만 5천 헥타는 지금 잠정 집계이고 또 산청 쪽은 아직 집계가 안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총 집계를 내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네. 정확한 집계 나오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잠정 집계된 4만 5천 헥타르가 실제 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 좀 짐작이 잘 안 가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예, 아마 지금 제주도의 3분의 2라고도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거의 뭐 서울시 면적에 육박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더 쉽게 설명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 숫자가 주는 이 엄청난 의미는 참 우리에게 교훈이 크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 어떤 숫자가 주는 4만 5천 헥타의 그 어떤 넓이가 어느 정도냐 이 관점보다도 네. 어느 한 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의성에서 산불이 발생했는데 4개, 5개 시군까지 강타하면서 동해 바다까지 가버렸다는 사실. 네. 이 사실이 훨씬 중요합니다.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서풍 계열의 바람을 타고 동쪽을 향해서 그것도 너무도 빠른 속도로 수많은 피해를 주면서 숲을 훼손하고 그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동해 바다까지
가버렸다. 그것도 그 불의 확산 속도가 시속 8km 이상의 속도로. 네. 이것은 진짜 우리에게 주는 이 경고 효과는 이제 우리 숲은 이게 불덩이였구나. 이건 우리가 숲에 대한 생각을 잘못했구나. 숲을 그대로만 두는 것이 우리는 보존이고 숲을 조금이라도 선되면 나무를 조금이라도 잘라낸다거나 이 숲을 관리하기 위해서 삽질 하나만 해도 이걸 훼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이 굉장히 숲이 위험해졌구나. 폭탄이구나. 이대로 두면 더 큰 폭탄이 된다. 더 큰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 이 숲을 우리는 푸르고 안전한 숲으로 개선해야 될 때가 됐구나. 이것을 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네. 저는 자, 이렇게 그리고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도 참 컸습니다. 네. 그런데 더 안타깝게도 이제 상당수가 이제 60대 이상 노년층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산불로 인한 그 대응 체계 시스템이 좀 너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대피 시스템은 시군구 기초지자체의 지역 안전관리 계획에 잘 수록되어 있고 또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 산불 재난 대응 매뉴얼 시군구가 관리하는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잘 수록되어 있고 있어야 하고요. 이것이 또한 잘 작동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강풍을 타고 산불이 의성에서부터 이렇게 확산한다는 것은 경북 지역은 초대형 산불을 많이 경험해 온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 동해안까지 올 수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미리 선제적으로 즉시 신속히 대피를 시켰어야 맞다. 그런데 그것이 좀 더디었다. 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철 호남대 교수와 함께 이번 산불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